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나온 증인들의 증언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언한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보안 취약성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전면 부정한 것이어서 도대체 공수처와 검찰이 얼마나 윤 대통령을 구속 및 기소하면서 문제가 많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상세히 증언하면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터넷에서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간 연결점이 존재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이 1, 2, 3, 4, 5 같은 보안장비의 패스워드가 취약했던 사례가 이 한 건이 아니라 수십 개에 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종욱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선관위 안에서 선관위의 그 내부 업무망, 가령 선관위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하고 하는 그런 선거 업무망과 실제로 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관리와 관련되는 선거망은 당연히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관위의 일반 업무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가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돼서 선거관리가 제대로 엄격하게 실시될 수 있는데 보안점검을 해봤더니 이 선관위의 일반 업무망과 선거망이 바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관위에 들어가는 그 패스워드 1, 2, 3, 4, 5에서 수많은 국민을 경악시킨 그 보안 패스워드의 취약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 2, 3, 4, 5 그거 하나 정도였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십 건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특히 악성 메일을 통한 해킹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북한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사고의 74%가 해킹 메일 공격이었다면서 단 하나의 해킹 메일이라도 내부망 침투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차장이 지금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실태를 이야기했는데 2020년은 바로 4.15 총선이 있었던 해고 2022년은 3구 대선이 있던 해였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해커가 통합선거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서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전체 장비 6,400대 중에서 불과 5%인 317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95%는 보안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만약 전체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 사이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왜
매우 심각한 문제냐면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에서의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에 접점이 있어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북한이나 중국 이런 데서 마음만 먹고 들어왔다면 충분히 선거와 관련돼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망은 국민들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망입니다. 그만큼 선거망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망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망분리라고 하는데 선관위 시스템의 경우 망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는 국정원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제출받는 자료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이라면서 그것 때문에 없던 취약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선관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이나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도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자정쯤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상민 전 장관 신문 도중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남은 시간 1분 50초만 물어도 되겠냐고 했지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 주관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유효하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게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또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다 기다렸고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의사 정족수가 되길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위원들이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얘기는 안 했다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거치게 돼 있네요라고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위원 중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빠르면 7일, 통상 열흘 이내에 회의록을 만드는데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을 못해서 회의 참석자나 시간 발언 요지 등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그 상황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부서 즉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절차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답변을 한 것 같다면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 부서는 국방부 장관, 총리, 대통령이 한다면서 부속실 실장이 미리 만들고 서명을 받았다. 총리가 부서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요청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아직 국방부가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문건 작성을 요한다면 기한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직접 물었으며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씌워졌던 소위 내란죄 프레임이라든지 무슨 비상계엄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를 했다든지 이런 프레임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이라든지 나아가서 거의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구속 기소한 게 얼마나 무리한 짓, 일각에서는 바로 그런 행위들이야말로 내란죄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문영배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의 좌익성향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절차를 서두르고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무리한 짓들을 해서 나중에 그 뒷감당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들은 그냥 밀어붙여서 기정사실화를 시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결국 모든 것이 지들 마음대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훨씬 더 각성돼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고조돼 가고 있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